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무료 방송이죠. 이번 주 마지막 하니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내일 정도 되면은 주말이기 때문에 또 성투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왜? 불금이거든. 불금을 그냥 막 또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 출석 한번 불러보죠. 경부님, 지선화팅님, 용스님, 두리안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도 보죠. 담찬님 어서오세요. 소피리님, 그 다음에 쪼님 어서오시고요. 네, 썰투사 괜찮다고 또 썰투사. 네,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죽이라고 봐야 되겠지. 삼계탕과 죽을 같이 있는 건데 삼계죽. 그 다음에 건물주 대구파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본인 걸로 오셨네요. 이명숙님 반갑습니다. 얼굴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오세요. 근데 뭐 유튜브로 오셔서 얼굴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단풍아 너는 가만히 있어. 까부지 말고. 뭐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또 그렇게 엄청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또 거북해지기 싫으시면 유튜브 보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뭐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단풍아,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강아지가 자꾸 까불어요. 지금 얘가, 하필이면 요 밑에 탁 그냥 또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가지 마, 너. 까불고 있어요. 얘도 한 번씩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막 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유튜브 오실 분들은 유튜브로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종목 진단이 아니니까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또 이제 또 저렇게 되는 겁니까? 네. 잘 어울리는 것 같단다 또. 왜 그래? 네. 그래요. 알았어. 썰투 사면 어떻고, 썽투 사면 어떠냐. 예전에는 그 성투사가 그 성투사였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19금 유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성투사. 19금 유머하는 성투사라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야? 왜 안 주면 안 와? 왜? 유상증자 신청을 놓쳤는데요. 청약 안 하면 돈 버린 건가요?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기준일이 지나잖아요. 보세요. 유상증자 신청. 유상증자 신청. 요거는 굳이 요거는 꼭 안 해도 됩니다. 가만 계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는 저게 나와요. 신주 인수권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 기준일이 지나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용을 유상증자 받고 싶으면 그게 들어와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이 자연스럽게 돈이랑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전화가 항상 왔잖아요. 아니면 전화 오라고 문자가 오거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유상증자 받으려고 그러면 전화했었어요. 나 유상증자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돈을 넣어놓으시오.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 신주인수권이 들어오죠. 신주인수권을 못 팔았으면, 이제 청약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돈 버리는 거죠.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유상증자 기준일을 넘겨서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죠. 기준일이 지나면 뭐가 나오죠? 권리락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권도 안 팔고 사지도 않는다. 그럼
돈 버립니다. 왜냐면 권리락 때문에 원래 주가가 하락을 했죠. 네, 곡신불사님 어서오세요. 실크로드님, 앞으로 상승님 어서오세요. 권리락 때문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권리락 20% 들어가면 8,000원으로 떨어져요. 네, 그럼 그만큼 손해보는 것을 뭘로 보상을 받냐면 저 신주 인수권을 보상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신주 인수권을 보상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청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조정만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손해만 보죠. 그러니까 저 신주 인수권을 팔아가지고 뭐 현금화 시키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보통은 네, 그 정도까지 갔으면 청약을 통해서 신주 인수권을 받죠. 네. 어지간하면은 그냥 받으세요. 얼마 안 되시더라도요. 네. 그냥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종목이 손실률이 굉장히 컸어요. 손실이 굉장히 큰 종목이야. 근데 뭐 어차피 뭐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뭐 손실이 크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손실이 컸어. 컸는데 얘가 유상증자를 하겠대. 유상증자 하겠대 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그 신주인수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자,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면 유상증자를 즉 성공했다라는 거죠. 성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가 유상증자 성공, 자본 확충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일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성공하고 나면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림을 만들어줘요. 물론 기업이 그지 같으면 되돌림 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만 1차적인 되돌림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유상증자 청약을 이제 요즘에 이제 초과 청약을 받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초과 그 수량까지 다 청약으로 해서 다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또 더 사버렸어요. 그러면 평단가가 이렇게 늘어가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거지 같은 종목이라면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건 저거는 넣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담찬담찬님, 네. DH 솔라님 어서오세요. 네. 썰투사가 웃겨? 수산펭귄님 어서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질문 2가지가 더 있네요. 오케이. 네, 이런 질문 좋아요. 굳이 내가 준비하려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니까, 네. 1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질문에 답변해 주는 거 아주 좋잖아요. 그죠? 자, 2번은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주들. 신규 상장 종목들 출연 이후에 좋지 않다?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 출현 이후 흐름이 좋지 않아요. 전망은? 네. 글쎄, 이거 애매한 질문이네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코스닥 조정이 올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조정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나. 그거 그 노래잖아. 사랑이 오려나 봐요. 네.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수익을 취해야 하나요? 네, 요거. 오케이. 4번. 중간 배당이랑 배당의 기초. 네. 내용이 이제 좀 많아지겠네. 오케이. 이런 질문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쉽죠. 네.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요. 자, 최근 신규 상장 종목들은 원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 갑니다. 신규 신규 상장 종목은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원래 흐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관련 업종이 뭔가 좋은 기대감을 보였다면 신규 상장 종목이 관련 기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바이오 제약 등이 분위기가 좋았다면 바이오 제약 쪽으로 IPO죠. 네, IPO. 즉 신규 상장이 늘어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인기가 많을 때, 장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럴 때 신규 상장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해서 들어오고 공모가가 뻥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신규 상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 신규 상장 종목들이 무언가 네, 그쵸. 뭐 기계식, 그럼 어떤 거, 키보드 요즘에 어떤 거 쓰세요? 뭐 이렇게 전자식도 있나요? 이렇게 뚝뚝 누르는 거? 아니면 생각한 대로 되는 글 써줘라 이! 아, 뭐 3벌 타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타자기 이런 건 아니에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뭔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기존의 테마들은 흔들릴 수 있겠죠.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품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왜냐면 이 저 뭐예요? 그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신약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신약이 하나 뿅 나왔어. 왜요? 왜 무엇이 갑자기? 네. 죄송하실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그 이게 짠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이 짠 하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 신약에 대해서 관심이 막 집중되죠. 만약에 이제 성투사가 맨날 이렇게 아우 나 너무 잘생겼어 막 이런 왕자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왕자병을 치료할 수 왕자병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왕자병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말을 좀 다시 해야 되겠어. 성투사가 맨날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비관병에 걸렸어. 비관병. 이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네, 비관병에 걸린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생긴 거야? 막 그러면서 맨날 비관하게 돼. 그래서 우리 성투사의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이 한 짠 나왔어요. 신약이 비관병 치료제 해가지고 빵 나온 거야.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은 네, 다시 저거가 된대요. 다시 저거가 된대. 그래서 그 다른 의도예요? 그래서 그 신약이 막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다들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막 그런 쪽으로.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요걸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애들이 막 넘버죠. 근데 넘버지 못하게 한 게 뭐예요? 특허잖아, 특허. 근데 이 특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놈들도 비슷한 약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나도 비관병을 고치는 신약을 만들래요. 그래가지고 비관병 치료제 이름이 나잘라 약이야. 그러면 이제 특허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복제약품이니까 그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죠. 더 잘난, 네, 뭐 왕이뻐, 뭐 왕자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게 나오는데 이제는 좀 경쟁도 되고 이 약효에 대한 부분들이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굉장히 커져요. 네,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네, 한 번 치료하는데 300만 원인가 든다면서요. 물론 이제 그거 없이 대증 치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1000만 원도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싸지만 그래도 비싸지. 치료 한번 하는데 3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복제약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대 아래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는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복제약품인데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바이오 테마 쪽에서 복제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크냐 아니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냐죠. 지금은 뭐예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치료제, 백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이쪽 임상에 대해서 뭐 백신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해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냥 빵빵 치고 나가거든요. 그럼 얘네만 집중되는 거죠.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잘 나가던 시절들은 뭐예요? 새로운 약품의 유효 기간이 떨어졌을 때, 특허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럴 때 복제 약품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자. 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업종 또는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예요?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집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관심이 약간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예쁜 그 아내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많이 이쁘지도 않아. 하지만 새로운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아무리 예쁜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남자들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여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아무리 시장이 크고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뉴가 있잖아. 뉴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통수 등짝 스매크 스파이크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가 뭐 종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아니면 뭐 그런 쪽에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한 대 얻어맞는 부분이 있죠. 관심 다른 데로 하면은 얻어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지금은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뭐 한참 잘 나가던 그런 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어때요? 그냥 좀 시들시들하죠.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이 바이오 시밀러만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뭐 신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긴 되는데 워낙 다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다른 쪽으로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그 의료나 관련한 그 테마 아니면은 뭐 제약 바이오 뭐 힘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임상 뭐 한다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시기가 그렇단 이야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SK 바이오팜이야 워낙 그냥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SK 바이오팜 요즘에 좀 어때요? 바이오팜 요즘 좀 안 떨어지나요? 어이구 이거 계속 떨어지네요. 18만원까지 왔어. 근데 아직도 멀었네요. 거래량도 안 나오고 해서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질문이 답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보유하신 바이오시밀러가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관심이 옆으로 기울게 되면, 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텀이란 게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연인들 싸운 거 보니까 그 여자가 닭다리 2개를 먹었다고 남자가 어떻게 닭다리 2개 먹을 수 있냐 별걸 가지고 다 싸우더라. 닭다리 그것이 나랑 먹으면 난 닭다리 안 먹으니까 다 먹을 수 있는 닭다리 2개 3개 다 갖다 먹어도 돼. 저는 닭다리 안 먹거든요. 닭 가슴살만 먹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별거 가지고 다 싸우죠.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수는 없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치킨 시켰는데 닭다리를 다 먹어도 얘가 이뻐 그러면 그건 뭐 잘 가는 거고요. 얘가 이쁘지만 닭다리는 내가 먹어야 되겠어. 이런 상황이 되면 싸우게 되는 거고요. 닭다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무튼 그렇죠. 자, 코스닥이 조정이 올 것 같다. 사실 이런 질문은요. 코스닥이 조정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런 질문들은 왜? 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왜 때문에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나 왠지 하늘을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 왠지 더 잘생겨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 착각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 등에서 막 날개가 솟아나는 것 같아. 하늘을 날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여자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냥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은 왜일까? 왜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시장 상황만 보면요. 조정이 왜 나오지? 네. 조정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정을 걱정하죠? 라는 생각. 저는 여기, 요날도 조정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시황 한번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상향인데,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당연할 수 있다.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이제 뭐 감이란 것도 있고 육감 또는 이제 꿈의 조상님이 나타나서 이제 조정이야 뭐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그래 시장 조정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이 조금 나온 거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투자자가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투자자가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정된 내용입니다. 끈질기게님 어서 오세요. 처음부터 결정된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내용. 나는 땡땡 투자자다. 이런 거 결정하고 하지 않아요? 나는 단기 투자자다. 나는 장기 투자자다. 나는 뭐 스윙 투자자다. 나는 뭐 호구 투자자다. 호구는 아니겠지만 나는 무슨 투자자다.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난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다. 결정을 하고 안 해요? 다 하고 하시죠? 네. 그냥 요즘에 그 TV나 이런 데서 종목 상담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몰라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 아이, 몰라! 그냥 살아에서 샀어! 뭐 이런. 목소리 왜 이러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살아에서 샀어! 그냥 살아에서 샀어. 언제 파실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얼마나 가져가실 거예요? 몰라요.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사요. 그러면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일단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종목을 처음에 매수가 들어갈 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자, 내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어. 이런 위치에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어때요, 지금? 주가는 일단 우하향이야. 근데 내가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들어.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향 추세라서 일단 사긴 사야 되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조금 기다렸다 사겠죠. 이 추세가 바뀔 때까지. 이제 오케이 하면은, 자, 이제 바뀌었잖아요? 항상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야.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 자리 이제 650 요 정도에서 한번 가격을 한번 생각해서 사볼만 하겠다. 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왜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 주식을 왜 사겠다? 난 이 주식을 왜 사겠어? 왜 사야 될 것 같아? 이걸 왜 사야 됩니까? 왜 사야 될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처음으로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그럼 뭔가 이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나타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뭐 그동안 괴롭히던 악재도 끝났겠다. 이제 가겠지. 네.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 하락 이후에 막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럼
하락 이후에 막 올라온 자리는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의 자녀분이든 아니면 여러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하루 이틀 일하고 왜 월급이 안 나와요? 네. 똑같은 거죠. 어느 일을 해야지 줄 거 아니야. 그죠? 그 기간. 자, 나는 여기 들어가서 뭐 한 달 후에 월급을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알바해가지고 일주일 월급을 받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달 월급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세워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일주일만 할 거야. 1년만 할 거야. 뭐 3년만 할 거야. 난 여기다 뼈를 묻을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치에서 들어갔다면 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가지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치에서요 일단은 방향이 선화가 됐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그지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지만 다시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가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원상복귀된 그 자리. 네. 여기서도 되고요. 여기서도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귀된 그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돼요. 제가 코스닥 150 매수한 위치, 여기 레버리지 매수한 위치죠. 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게 되면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구독자 수가 늘어나겠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나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바닥에 샀기 때문에 처음에 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지금 위치예요. 코스닥 시장의 그래서 지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인데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괜찮을까 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낮에 사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거예요. 요거 지압볼 이렇게 소리 들리죠? 사탕 아니고 이거 단풍이가 물어가지고 여기 조금 나갔어. 자 추세라는 것은요. 추세는 뭐예요? 추세 한쪽으로 계속해서 가려는 기운이잖아요. 기운. 한쪽으로 계속 가려는 기운. 나 이렇게 갈 거야. 네. 그 기운. 그러면 그 기운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여기 이거 하락 추세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상승 추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정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런 단기적 변동 다 필요 없고 큰 흐름이 꺾일 때 매도하겠다. 그러면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 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좋아. 들어왔어? 그럼 내가 더 사야지. 요거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단기적 스윙 트레이더이다. 나는 조정이 나온 걸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요. 마디 꺾일 때마다 매도를 하시면 돼요. 마디는 언제서 꺾이느냐? 21선이겠죠? 네. 21선이에요. 21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스윙 투자자다. 뭐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굳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을 준비하세요.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준비하세요. 들어오면 더 사야 돼요. 왜? 지금은 잘 가는 장이니까.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정리 잠깐만 해드리면 쭌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을 더 준비해요. 왜? 내려오면 더 사야지. 아시겠죠? 내려오면 더 사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려오면 더 사야 돼요. 더 사야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더 사야 됩니다. 근데 스윙 투자자다. 나는 장기 싫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돈 다른 곳에 쓰지 말고 더 사라. 근데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단기든 장기든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더 싼 가격에 사야 되겠다. 이것도 분명히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것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살래.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아차, 현대차를 매매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기아차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아차, 현대차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패턴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에 대한 방법들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급락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골든크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반등. 첫 번째, 주식의 이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번째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 반등이 이렇게 진행되죠. 어디까지 갑니까? 61선. 근데 61선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가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이게 수익률이 무려 20%대. 22%인가 22% 해서 20%대 수익률이 나왔어요.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제 조정이 쭉쭉쭉쭉 봤는데, 왠지 이거 더 안 내려갈 것 같아. 이평선이 모이는 게 심상치 않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다시요. 다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땅 튀고 지지받고 빵 치고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간다? 저항선 또 나오죠. 요 저항선. 여기서 팔았지. 어떻게 해요? 이런 날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날 파는 거예요. 네. 요걸 잘 아시면 좋은데 여기서 파는 게 여기서 팔았어요. 사서 여기서 파니까 이것도 한 27% 나왔거든요. 사서 팔고 어디서 또 샀을까? 여기 이제 내려올 때부터 샀죠. 이때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단기 데드크로스. 자, 이제는 초반에서의 상승이 아니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초반에서의 상승이 아니에요.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조정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알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알통. 이 알통 같은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뽀빠이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주먹 이렇게 뽀빠이 주먹. 뽀빠이가 여기다 이게 뭐 저기 있던가 다시 있었던가 이렇게. 네, 하여튼 뭐 뽀빠이예요. 요 알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가 늘려지는 그 구간 매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기아차, 현대차도 또 보니까 수익률이 10%. 네. 20 몇 프로 지금 10%대. 사실은 뭐 여기서 그냥 계속 갖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그냥 이런 트레이딩이 필요한 이유는 25,000원에서 35,000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먹었을까? 한 30% 먹었겠죠. 네, 가만히 있었으면. 근데 20%, 지금 10% 하니까 50%가 넘는 수익이에요. 이런 거는 해볼 만한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주가는 뭐다? 조정이 나오지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조정이 나올 것 같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은. 당장 내일부터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조정 아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750? 여기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이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까지 내려가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사야죠. 너무나 싸니까. 지금 사서 물려도 괜찮아요. 왜? 상승장이잖아요. 좋은 장이잖아요. 내가 지금 샀는데 마이너스 10% 나왔어? 마이너스 20% 나왔어? 괜찮아요. 싹수만 있으면 돼. 저거는 금방이에요. 마이너스 10% 20% 금방이에요.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에 금방 갑니다. 한성기업 보셨잖아요. 한성기업 마이너스 더럽게 나왔었지. 이거 마이너스 아우 더럽게 안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금방이죠. 상한가 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늘 그래요. 이렇게 그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이 나가니까 마이너스 10%고 20%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었어. 이 종목을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나의 분석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홀딩이지. 그리고 내려올 때 더 사야지. 내려올 때 안 산다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더 사줘야죠.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코스닥 조정이 올 것 같을 때 이럴 때 수익을 취해야 하는가? 내가 확실하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잘 못하시겠다면 그냥 두세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강세장이고요. 근데 아주 쓰레기 같은 주식도 있어요. 이렇게 막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상승장에서도 떨어지고 하락장에서도 떨어지고 뭐 그냥 횡보장에서도 떨어지고 뉴스가 나와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주식들은 딱 보면 알아. 그냥 아유 아유 이런 그냥 조카 크레파스 같은 주식 이런 거 있잖아. 조카 크레파스 같은 주식. 호루라기 같은 주식. 마더파더 같은 주식. 그런 주식들은 이제 갖다가 팔아야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이제 이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강아지. 강아지는 뭐 개새끼라고 되지 않냐? 그죠? 동물의 저거는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그거는 뭐 개새끼지. 이런 단풍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주식들은 조금 줄이거나 팔거나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죠. 아까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아니었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느냐? 사실 몇 시에 일어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 4시 반, 늦으면 5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제가 5시에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 침실에서 이쪽 이 작업방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업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업방까지 오는데 걸어오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4시 반에서 5시 그 사이에 항상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4시 반에서 5시에 무조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10시에 잠을 자면 4시간밖에 안 자요. 10시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12시 전에 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시에서 1시 그 사이 왔다 갔다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을 자게 되면 이제 4시 반이나 5시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나서 뭐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막 외부 활동이 많다거나 그러면 좀 피곤해지지. 근데 그 외적인 거는 뭐 그냥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방 가는데 1시간 기어다니세요? 이렇게 막 기어다니시면 안 돼. 그게 잠을 깨는 거, 잠을 못 깹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잠을 깨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뭐 보세요. 새벽 1시, 2시에 잠을 잤는데 4시에 일어나요.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2시에 잤으면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힘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람을 일단 손에 딱 쥐어. 알람 시계를 손에 딱 쥐고요. 그전 정신 다 있을 거예요. 일단은 눈은 뜨잖아. 근데 일어나기 싫어. 막 그렇지만 딱 잡어. 그래서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기 싫겠지만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눈을 감고 걸어가더라도 걸어가야 돼. 그리고 앉아. 저는 그렇게 해요. 딱 물 한 잔 떠가지고 와서 앉아요. 책상에. 그러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간 있죠? 부릉부릉 하면서 이 부팅이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다려요. 그러면 잠이 깨. 딱 5분이면 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낮잠 안 잔 지 좀 오래됐어요. 낮잠을 못 자더라고. 낮잠을 안 자는 것 같아. 낮잠을 좀 자야 되는데, 그죠? 잠을 너무 좁게 자도 이제 문제가 좀 돼요. 왜냐면 이제
주말로 갈수록 좀 피곤한 것이 좀 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낮잠을 좀 자야 되는데 낮잠은 1시간 정도만 자도 굉장히 많은 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낮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몸이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지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면 이게 몸에 이게 피가 막 돌아간대요. 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운동하시는 분한테 몸에 혈액순환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피가 돌면서 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걸러지고 하는데 피로 물질이 그렇게 걸러진대요. 저는 전문가 생활하면서 한 16년 넘었나?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한 지? 네. 체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네.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죠. 버티면서 사는 거죠. 운동해야 돼, 운동. 운동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즘에. 네. 큰일 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금 43분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게 말이죠. 그 일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미가 있고 막 더 빨리 뭐 해보고 싶고 막 여러분 주식할 때도 그렇죠. 네, 주식할 때도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칭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딱 내려다 본다니까요. 오 그래요? 그래서 목이 빳빳해졌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 그냥 다들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분들 많이 그렇게도 하세요. 대부분들 그렇게 하시지 뭐. 그래서 이게 뭔가 자꾸 알고 싶고 막 캐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설레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사실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고 나서 안정화시키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거, 또다시 새로운 거.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 강연에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강연에 한번. 아니, 집이 크진 않죠. 사람이 얼마 없지. 집에 사람이 얼마 안 살아요. 우리 세 식구잖아요. 세 식구. 그 다음에 와이프, 우리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사는데요, 뭐. 네, 집 그냥 어지간만 해도 다 그 정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저쪽 방에 있는 사람 부르려면 전화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살잖아요. 대문에서부터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 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차 타고 막 아빠 오셨다 그러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런 거 다 그러지 않아요? 차 타고 이렇게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1번 방에 있는데 좀 와줄래? 네 이런 거 그런 건데 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6시에는 시황 못 올라가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황을 제가 4시 반 5시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뉴스를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묶어 모아서 이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장이 5시가 넘어야지 돼요. 끝날라면. 네. 5시가 넘어야지 대충 끝나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6시부터 기다리셔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뉴스를 취합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5시부터예요. 그러면 뉴스 취합하는데 적어도 40분 이상 걸리거든요. 쭉 취합해가지고 내용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딱 녹음이 들어가면 녹음이 보통 20분에서 25분 들어간다고요. 25분 정도 녹음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6시 한 10분 정도가 돼요. 6시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뭐가 들어가면 편집이 들어가야 돼요. 편집이 들어가면 무조건 7시가 넘습니다. 빠르면 진짜로 빠르면 7시 안쪽이고요. 내가 너무나 일찍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났다. 근데 뉴스가 짜자작 정리가 그날 잘 됐어. 그러면 재수 좋으면 6시 30분. 그거보다 더 빨리 가본 적은 없어요. 이게 편집 때문에 시간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지 뭐. 요즘에는 LG U+에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TV로도 나와요. TV. 네, TV로 내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 내가 TV에 막 나와. 원래 나 TV에 나온 사람이지만 내 유튜브가 TV에 나와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TV에 보이고 있다니까 네,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냥 TV 방송과 좀 다르게 이 유튜브에서 좀 주접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접 떠는 게 또 TV에 나오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그래서 내 유튜브 안 봐요. 네. 편집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한번 이제 잘못되잖아요.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뭐 윈도우가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중간에 먹통돼 가지고 다운이 됐다라든지, 진짜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팟빵은 조금 일찍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음성만 하기 때문에 편집이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팟빵은 조금 일찍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유튜브에 왜 이렇게 안 올라와 그런 분들은 팟빵으로 들으시면, 보통은 팟빵은 6시 안에 7시 전에 다 올라갑니다. 7시 넘어가기는, 네, 넘어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윈도우 업데이트 오늘도 이쪽 지금 방송하는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나한테 아까 딱 걸렸어요. 윈도우 업데이트 했는데 재수 없으면 진짜 이거 녹음하거나 이제 편집하는 PC가 업데이트 걸리면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녹음을 20분 넘게 이렇게 했는데 저장이 안 된 거야. 저장이 안 된 거야. 젠장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했지. 그 방송 그렇게 한 40분, 그러면은 20분짜리 녹음을 40분 하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사람 지친다고 입에서 단내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그만하고 이제 배당을 합시다. 배당이라는 것은요, 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그 기업이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뭐 자본금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다 가지고 있자니, 야, 너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니네 회사 투자했는데 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냐? 주는 거 없냐? 네, 뭐 이래. 그러면서 회사를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달래기도 하고,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돈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이 회사 주식을 막 사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로서는 원활한 이제 자금 유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배당 같은 경우를 주게 되면 다 이제 비용 처리가 되니까 세금에서 또 많이 자유스러워진다 봐야 되죠. 자유스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 같은 경우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 같은 경우를 받게 되면 보너스 느낌이 좀 들어요. 보너스. 이 배당만 받아가지고요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당만 받아서도요. 그리고 이 배당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요, 예전에 제가 그 주유소 하시는 분 말씀 한번 드렸죠. 예전에 2006년인가 7년인가 그랬어요. 주유소 하시는 분이었는데 S-오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유소를 하시는 분인데 저쪽에 그 쌍용이잖아요. 원래 S-오일이 쌍용 경유였잖아요. 그 쌍용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2억 원이셨어요. 2억 원.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나온 거 받기도 하고, 뭐 등등 무상증자 받기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 전부 다 2억 원 총 금액이. 그래서 뭐 돈도 많았겠지. 뭐 옛날부터 쌍용 때부터 샀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S-오일을 2억 원어치 투자를 했는데 2007년도에 무려 배당이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배당 투자예요. 네. 6시 반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6시 반에 올라갈 때도 있고요. 보통 월요일 날 같은 때는 6시 반에 올라갑니다. 네. 보통 6시 같은 때는 6시 반에 올라가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7시 넘어요. 네. 왜냐면 월요일 같은 때는 장이 쉬잖아요. 장이 쉬기 때문에 뉴스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날은 다 7시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7시에서 7시, 뭐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당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가시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서 유증이 배당이 나온 걸 또 다시 재투자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뭐 돈 나올 때마다 더 사게 되고요. 뭐 유상증자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더 사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계속해서 변했어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받는 배당금도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가 더 커질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한성기업이다, 아니지, 삼성전자를 볼게요. 월세보다 당연히 낫죠. 왜냐면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다. 근데 내가 5만원에 샀어요. 5만원에 사서 만약에 뭐 만원 배당을 받는다. 이 정도 안 주겠지? 얼마 줘요? 5만원짜리면 뭐 배당률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뭐 5만원에 만원 배당을 준다. 그 이거 제법 많네요. 20% 배당이다. 이렇게 칩시다. 네, 이렇게 계산하자고요. 5만원에 만원 배당을 준다. 그러면 20% 배당이에요. 할만하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저 밑으로 가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1,000원에 샀다. 네? 여러분들. 또는 여기 200원에 샀다. 200원에. 주식을 200원에 샀어. 근데 배당을 만원씩 준대. 배당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배당 투자라는 것은요, 배당을 주고 싹수가 있는 회사들은 싼 가격에 쌀 때 사서 장기로 보유하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저렇게 많이 진행된 종목이 아니라 네, 조금 덜 진행된 것들. 내가 만원 투자하는데 2만원 배당 받아봐요. 원금이 만원인데 배당을 2만원씩 받는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찾으셔야 돼요.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주식이잖아요. 요새 이런 주식이 있냐고요? 요새 이런 주식이 있는 거는 모르지. 왜? 지나가야 되거든요. 2007년도 아니 6년 5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이게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그 좋은 기업이었어. 이게 그때가 5천원 밖에 안 해. 5천원짜리 주식이었어요. 이거 2005년 이때 5천원짜리 주식. 5천원짜리 주식. 이거 배당 잘 줘요. 배당 볼게요. 돈 잘 벌거든. 회사가 아주 탄탄한 회사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10만원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배당을 얼마큼 줄 것 같아? 보자 이거야. 배당 수익률 1.8%예요. 1.8%. 11만 7천원에 1.8%면은 얼마큼 되는 거야? 한 2천쯤 되나요? 2천원쯤? 아직도 갈 길이 더 머네. 네. 배당 수익률 1.8%. 얼마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당금 얼마예요? 배당금이 보통 3월 정도에 나오겠지. 네. 와우. 여기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배당? 여기 나와있네. 네. 2020년도요. 2019년도에 배당 얼마나 나왔냐? 보자. 1200원. 주당 1200원이요. 자, 5천원짜리 주식인데, 예? 5천원짜리 주식인데 1300원이에요? 아, 그래요? 못 봤는데. 자, 5천원짜리 주식인데 1200원을 받았어. 그럼 몇 프로예요? 배당금이, 배당만 20% 넘잖아요.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갔어. 배당금도 올라가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30만원이 됐어요. 1%면 얼마겠어요? 3천원. 5천원 내가 원래 투자 원금엔 얼마가 될까? 잘 몰라, 처음에는. 이게 5천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10만원 갈 거라고 생각 잘 못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해 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배당 투자예요. 이게 뭐 안 되지 않아. 왜냐면 리노공업 이런 거 다 우리가 예전에 샀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당시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내 계좌가 동결이었어. 나는 이거 못 샀어. 근데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팔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성기업 아닌데요. 리노인데. 리노. 쉘석유 같은 경우도 그랬죠. 쉘석유. 네. 요것도 이렇게. 이건 추세가 끝날 때 팔아먹어도 상관없는 거긴 한데, 내가 뭐 이럴 때 뭐 2만원대 사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네. 원금 다 빼고, 생각해보세요. 원금 다 뺐어. 내가 투자한 원금도 다 뺐어. 공짜 종목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배당을 계속 준대. 골 때리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갑시다. 네. 나도 공짜 종목 지금 있는 거에서 배당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물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2007년도 같은 때는 SOE 같은 경우가 끝물이었죠. 2007년도가 배당을 가장 많이 줬던 해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억 투자하신 분이 2억을 배당을 받는 그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였죠. 네. 그래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 사셔야 돼요. 초반에 항상 배당 투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잠깐 배당 받고 말 거다. 그런 경우는 뭐 상관없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주캐피탈을 네,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죠. 모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 왜 2018년도부터냐면 더 이전부터 해도 되지만 어디서부터요? 나는 딱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넘어가기 시작한 자리잖아요. 이런 거 그냥 알려드려도 되나? 네. 뭐 알아가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여러분들 다 같이 부자 되면 좋잖아요. 넘어가기 시작한 자리, 여기서부터 그냥 이거 배당도 많이 줘요. 배당 쏠쏠하게 줍니다. 그래서 난 계속 사고 있어요. 매년 배당 때마다 사고요. 뭐 이럴 때마다 사고요. 네. 찾는 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네. 공부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0,000원이지만 이제 나중에 얼마 갈지 나는 잘 모르죠. 어쨌든 지금 추세는 좋고 뭐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계속 가져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뭐 다 알려드리는 종목들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이거 아직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수익 잘 나고 있고 별 문제 없이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 배당은 뭐냐?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중간 배당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은 그런 거고, 중간 배당은 중간마다, 네, 분기마다, 반기마다 배당을 주는 것. 돈 잘 버는 거죠? 네, 정말 돈이 잘 버는 회사죠. 삼성전자 잘 버니까 주는 거고, 이번에 현대차는 배당 안 준다. 원래 중간 배당 줬었는데 안 준다 그러죠. 돈이 이번에 조금 안 팔렸나 봐. 그래서 안 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배당이란 것은 그랬어요. 그냥 돈을 받는 건데, 정말로 그냥 배당을 많이 받고 배당으로만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고배당주들 분명히 있어요. 이 고배당주들 중에서 추세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사가지고 꾸준히 모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배당률이 약하더라도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배당률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나는 5,000원짜리 5,000원의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이 5,000원씩 나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간 배당은 중간마다 그냥 이건 그냥 중간 배당은 그냥 중간 배당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배당을 또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당, 분기마다 받는 배당, 이런 거 중간에 받는 배당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받는 배당은 다 현금이지. 기말 배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현금이, 요 배당은 거의 다 현금이긴 합니다만, 기말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줄 때도 있어요. 주식 배당 이런 것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현금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현금 받으면 아주 좋겠죠. 네. 하하.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최대한 끌어가지고 내 것으로 많이 활용하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네. 내 매수가 상승장인데 내 매수 가격이 1,000원이고 지금 2,000원대인데 오늘 1,500원이면 사요 마요, 이게 뭔 말씀이신가요? 매수 평단가가 올라간다고요? 평단가 올라가는 거는 왜 걱정을 해?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평단가 생각하면 내려가는 것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올라가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불타기. 내려갈 때 하는 것은 물타기. 물타기는 끄트머리에 한 번, 불타기는 올라갈 때 수시로.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요거를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어. 그럼 평단가가 처음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럼 애게 수익률이 30%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샀으면 100%가 넘었을 텐데 이 수익률 30%밖에 안 돼요.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만약에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계속 사가지고 여기서 500만 원이야. 500만에 30%는 얼마예요? 150만 원. 100만 원에 맞아요? 500만 원에 30% 맞아?
120만 원 맞죠? 맞나? 150만 원 맞죠? 네. 근데 100만 원의 100%는 100만 원이야. 네.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비중을 키워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계속해서 사줘야 돼요. 평당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커집니다. 올라갈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나가기 싫으세요? 네. 나가지 마! 근데 나 가야 돼요. 홍보도 못했다. 그죠? 야,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그래도 홍보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제가 무료 방송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구나. 유료 방송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무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홍보는 또 한번 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홍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